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2020년 한 해는 100년 만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인류 전체 시련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여하튼 간에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살아가는 자기애가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주도주 5종목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5종목 플러스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플러스 한 종목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분석에 앞서서 2021년도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 성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2021년도에도 효과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누가 뭐래도 유동성 장세인데 저는 유동성 장세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유동성 버블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블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거품 장세죠. 지금 사실 실물 경제하고 자산 시장,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실물 경제하고 지금 그 자산 시장 간의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버블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특징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서 많이 또 인용을 했던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제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 유동성 장세, 유동성 버블 장세의 특징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관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이런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시장 자체는 주도주 중심으로 관성이 개입되기 시작을 했죠. 관성이 이미 개입되기 시작했고, 관성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판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속도의 법칙.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세가 가파르게 이제 개입된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나중에 삼성전자 개별주처럼 올라가는 그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그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자기 강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증시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너무 저가의 매수해서는 자꾸 이제 조정을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는 오르면 오를수록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것은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가속도가 개입되고 또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이제 짧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버블의 절정기.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블의 절정기인데 절정 초입기라고 보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단계를 구분한다면 지금 유동성 버블 절정기의 초입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로 잘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절정기 때 가장 화려하게 올라갑니다. 절정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위기론이라든가 혹은 이제 조정론을 얘기하면서 미리 주식의 물량을 뺏기게 되면 상당히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절정기를 우리가 즐겨야 될 때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그 대상투의 징후,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부분 1월 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체는 이제 절정 초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용기를 갖고 우리가 지금 유동성 버블을 좀 즐기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논리는 제가 좀 투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주도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도로 나와 있죠. 주도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식이죠.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사기가 참 애매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조금 사는 게 아니죠. 자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죠. 이 주도주라는 것은 대중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영역에서 탄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도주 반열 중에서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대중적인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는 초보라면은 사실 지금 60만 원 정도 부분인데 이게 100만 원 간다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식을 적당히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프로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범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 시각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더 안전하죠. 이미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내년도 2021년도 장세도 접근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시대적 주도주 5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 화면은 과거 2000년대 중반이죠. 제가 그 말씀은 지금 2005년도에서 5년도, 6년도, 7년도 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드디어 이제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재와 산업재를 다 빨아먹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중간재죠. 소재, 산업재,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가공 조립해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죠. 우리나라 중간재 관련주들,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2005년서부터 2006년도, 7년도 그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까지 3년 동안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지수 자체가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올랐지만 사실 그 상승폭은 굉장히 미비했는데 그 핵심 시대적 주도주였죠.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은 시대를 풍미하면서 역사적 고점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뭐 1000%, 2000%, 3000%까지도 올라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 논리에 충실해야 돼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소재 산업재가 제법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또 최근에 또 한전 같은 유틸리티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지금 그 건설주들도 올라가고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도 제법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단언컨대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어설프게 비주도주하고 우리가 타협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오르는 놈이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2020년 오른 놈들이 올랐던 종목들이 올랐던 주도들이 내년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강에서 제가 미국 주식들, 미국 나스닥의 테슬라라든가 혹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이런 거하고 비교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부분 조정받을 때 다른 쪽으로 매기가 이어지면서 좀 그 다른 종목, 다른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테마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절대 주도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를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05년도죠. 2005년도 예, 보시는 그림이 4개, 4종목 모두가 다 연봉입니다. 연봉. 예, 연봉이죠. 2005년도 연봉 저점 기준으로 이미 그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2005년도 저점 기준, 저점이 17,000원인데 17,000원에서 1년, 2년, 3년 동안에 76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가 17만원 올라가면 1000%인데 5000% 가까이 올라가죠. 4000% 가까이 올라가, 4000%가 넘게 올라갔던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죠. 현대중공업 보면 2005년도 3만원서부터 이제 50만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2000% 정도가 그 무거운 그 철근 덩어리, 뭐 철근 덩어리라니까 좀 비하드린 것 같은데, 뭐 그런 논리는 아니, 그 무거운 배가, 당시 제 친한 벗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을 다녔던 친구인데, 자기네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자사주들도, 우리 사주 받은 것들도 이제 많이 팔렸다는 그런 제가 나중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만원에서부터 3년 동안에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000% 가까이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05년도 4만원에서 47만원까지 1000% 넘게 올라가죠. 1000% 이상 급등하고. 두산중공업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8,000원, 0.8이라고 썼는데 2005년도 8,000원서부터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5만원까지. 그러니까 역시 한 2000% 가까이 이제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000년대 중반에는 2005년도, 대략적으로 200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올라갔죠. 3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소재, 산업재, 철강, 조선, 화학기가 지배를 했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 특히 2021년도 주도주, 뭐 같은 논리로 봐야 되겠죠. 주도주 논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단지 종목만, 주인공만 바뀌는 거죠. 논리 자체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또 적용이 되고 매수가 매수를 또 강화시키는 뭐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먼저 그 삼성전자 연봉이다. 삼성전자 연봉.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가 핵심이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운드리 성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2018년도 보면 음봉이 나왔죠. 2018년도에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한 54,000원에서 뭐 3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최고였습니다. 58조 7천원인가 8천원 알고 있거든요. 2017년도보다 더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경계될 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 발생되고 이런 것들 이 실적 장세 좋은 시그널인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는 그 독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파운드의 성장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는 유동성 장세, 한국 증시 유동성 장세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유동성의 어떤 타켓을 산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주가가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오르게 되면 3년 연속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음봉이 나왔고 2019년도에는 이제 다시 또 강세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2020년 중에 이제 코로나 악재를 맞으면서 연중에는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졌지만 다시 이제 되돌리면 유동성 힘에 의해서 되돌리는 파동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감안한다면 2021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2021년도 내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긴 꼬리를 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때 상황 봐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를 말씀드릴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얘기가 지금 거래소 코스닥 포함하게 되면 이제 2,000 종목이 넘죠. 2,000 종목이 넘는 종목에서 단 한 종목만 투자하라면 삼성전자도 좋으나 저는 카카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카카오는 사실 그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오른 거에 의해서 확신이 돼서 혹은 이제 취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시 또 시장은 언제든지 주도권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카카오는 매수 기회가 아직까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여러 종목 있지만 카카오는 포트폴리오에 했던 그 가장 최우선에 우리가 담아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타 종목,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종목 보면은 사실 그 사업 구성을 보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 SDI라든가 뭐 삼성전기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산업이죠, 성장산업.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시장 전반에 어떤 걸쳐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뭐 카카오도 초기에는 같이 빠지겠지만 카카오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 비교하실 때 반드시 그 네이버하고 비교해서 네이버가 2005년도, 2006년도, 7년도, 3년간 올랐던 파동하고 지금 저는 이제 어떤 그 생로병사 파동이라고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카카오의 현 시점이 네이버가 2005년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던 그 시점하고 같은 파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 자체가 굉장히 젊죠. 뭐 단순하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는 이제 구경제죠, 구경제 사실.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운드 있죠. 현대차는 이제 전기 수소차 쪽으로 변신한 혁신 과정이 있는데 카카오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혁명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증시 최고였던 그 플랫폼 기업이고 뭐 위기와고 상관없이 일정의 조정은 있으나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좋으냐, 카카오가 좋으냐. 저희도 지금 뭐 현대차도 비중이 꽤 높은데요. 여하튼 간에 현대차는 앞서도 얘기한 대로 뭐 전기 수소차 혹은 수소 연료 성장성으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 어떤 그 레퍼런스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성장성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겠고 수소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성장성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 안 한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 메리트가. 1차적으로 이제 역사 최고점이 27만 원인데요. 지금 만약에 27만 원을 보고 들어간다면 사실 좀 땡기지는 않죠. 그러나 27만 원 넘어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현대차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도요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도요다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죠. 현대차는 지금 한 40조대가 되는데 그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도요다에 훨씬 뭐 굉장히 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가라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한 거죠. 지금 현대차가 도요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도요다를 버린다는 표현은 어쩌지만 도요다보다 시장의 흐름은 현대차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가장 현실적인 어떤 그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의 절정기, 지금 이제 성장주 세타 중에서도 가장 지금 삼성 SDI가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60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게 되면 한 40만 원밖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40만 원. 물론 40만 원도 굉장히 커다란 수익률이지만 100만 원 대장정이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삼성 SDI 그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중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예 주식을 모르는 생판 초짜 투자라면 이거 100만 원 갑니다 하면 살 거예요. 욕심에. 그런데 적당하게 이제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프로 투자가조차도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관성의 어떤 그 힘, 가속도의 어떤 법칙, 혹은 매수를 강화하는 자기 강화 단계,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또 역으로 삼성 SDI가 오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이 오른 주식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제가 5종목 플러스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본다면 우선순위 본다면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기도 이번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죠. 과거 역사의 고점이 16만 6천 원이었습니다. 16만 6천 원인데 지금 17만 원대에 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기를 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13조가 조금 안 됩니다. 12조 후반대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건 이제 시가총액이 뭐 400조를 넘어갔고요. 그 삼성전자는 지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지수하고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도 같이 오르고 삼성전자 빠져도 오르고 뭐 그런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좋은 어떤 대체제 혹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간혹가다 이제 그 회원분들도 삼성전자 죽어도 또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기를 매매하실 때는 삼성전자하고 기간을 똑같이 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삼성전기가 탄력이 한번 붙었고 가볍기 때문에 탄력이 붙어갖고 더 나중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그 삼성전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최고의 주도주라고 나름대로 최근에 저희한테 회원분들한테 적극적인 매수를 넘어서 공격적으로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넷마블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넷마블이 주봉상 보게 되면 지난 그 7월이 되겠죠. 지난 그 2020년 7월서부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 5파동이 깔끔하게 형성되는데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1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파동. 지금 가격이 단기 그 고점대라서 좀 저항일 수 있지만 1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 거의 19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컨텐츠 제작회사, 드라마 제작사라는 그런 코로나 피해주로 엮이면서 못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손 세력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큰손 세력들이 가장 소환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2조 후반대이기 때문에 또 볼륨이 있어요. 유동성 장세도 맞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그래도 제법 10위권은 아니지만 제법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주가가 오르는데 1조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올해 안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가 현대투자 VIP원 모집을 하는데 내년 1월 자꾸 내년이라고 안 되죠. 1월 달에 또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여하튼 2021년도에 저희가 더 큰 그림을 기획하고 있고요. 연초기 때문에 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사실 그 좋은 무기가 있어요. 무기 없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회원 가입이 좋은 무기라 생각하시고 좋은 버시자 또 멘토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또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2020년 한 해 수익률이 사실 그 회원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아울러서 더욱더 이제 배제 노력으로 2021년도도 커다란 수익으로 반드시 보답해야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1월 중에 저희가 그 회원 모집 가격을 좀
바꿀 예정이에요. 3개월 단위는 없을 예정이고 6개월하고 1년 단위로 지금 그 전환할 예정인데 직원들하고도 지금 많은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이제 너무 저렴하다 그런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화면을 보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이 기준으로 3개월 110만 원, 그 6개월 15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니까요. 참고하시 바라고요. 정보 내용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저희 그 법인 계좌입니다. 140으로 시작하는 게 법인 계좌인데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가입 초기에 이제 그 한 3종목 정도 문자로 나갑니다. 종목이 좀 꽤 길어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듣는데 초보 투자라든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또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4일이 이제 장 시작이 되겠는데 1월 4일 날 장 시작 전에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도 더욱 노력하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대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